토트넘이 최근 겪고 있는 경기력 저하와 손흥민의 부재는 팀의 문제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팀의 에이스가 빠진 것을 넘어 토트넘 스쿼드의 전반적인 구조적 취약점과 정신적 결집력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과 도움으로 팀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그라운드 위에서의 전술적 지능과 리더십으로 팀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흔들고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촉매제가 됩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손흥민이 교체되자 토트넘은 이러한 중심을 잃고 조직력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손흥민이 교체된 후 토트넘의 공격은 방향성을 잃었고 슈팅 기회마저 급감하며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후반전 2개의 슈팅은 팀의 절망적인 창의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줬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팀의 심리적 의존도까지 반영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교체 결정은 이번 경기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손흥민 교체는 체력 안배 차원의 선택일 수 있지만 당시 경기 흐름과 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부상으로 주전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팀을 이끌 수 있는 몇 안 되는 리더 중 하나인 손흥민을 너무 이른 시간에 벤치로 불러들인 것은 팀의 중심을 스스로 무너뜨린 꼴이었습니다. 경기 후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 없는 토트넘을 두고 오합지졸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축구 평론가는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지도 없는 배와 같다 며 그의 부재가 전술적, 정신적으로 팀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토트넘은 리더십과 창의성 모두 부족하다 며 팀의 현재 상태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토트넘이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결과를 얻은 이유는 단순한 기량 차이가 아닌 팀 전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특히 손흥민의 뛰어난 경기력을 발판으로 삼지 못한 팀 동료들의 부진과 조직력 부재는 이날 경기의 패배 원인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오원 하그리브스가 평가한 것처럼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도 팀의 중심축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100% 크로스 성공률, 손흥민의 정확한 크로스는 상대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흔들었고 토트넘의 유일한 공격 루트로 기능했습니다. 볼 경합 성공률 100%, 그의 활동량과 전투적인 태도는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했으며 4번의 기회 창출은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공간 창출의 달인, 손흥민의 위치 선정과 움직임은 울버햄튼의 수비를 끊임없이 교란하며 동료들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이 팀의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다른 선수들의 실망스러운 경기력 때문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 클루셉스키와 라키는 중요한 순간마다 공을 잃었으며 결정적인 기회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특히 벤탄쿠르와 솔랑케가 슈팅 기회를 두고 다투며 부딪히는 장면은 프리미어리그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팀워크 붕괴, 손흥민이 창출한 기회를 개인적인 욕심과 부족한 협력으로 날려버리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SNS에는 중고등학생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토트넘의 수비는 이날 경기 내내 불안했습니다. 뒷공간 노출, 울버햄튼은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했고 특히 황희찬의 득점 장면은 토트넘의 수비 조직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황희찬의 골, 황희찬은 전반 7분 절묘한 궤적의 슈팅으로 토트넘 골망을 흔들며 경기 분위기를 단숨에 울버햄튼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손흥민은 페널티킥 실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끊임없는 돌파와 슈팅으로 팀을 이끌었으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팀이 이러한 리더십에 보답하지 못한 점은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토트넘이 전반전에 보여준 뛰어난 경기력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공격의 시작과 끝을 모두 책임지며 팀을 이끌었고 특히 결정적인 순간마다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 손흥민의 기회 창출과 공간 활용은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이는 토트넘이 2대1로 리드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손흥민이 교체된 이후 토트넘은 그야말로 조직력의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공격에서의 방향성 상실, 볼 운반의 부재, 그리고 선수들 간의 협력 부족은 팀 전체의 퍼포먼스를 급격히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손흥민 한 명의 부재가 아니라 그가 팀에 제공하는 전술적 중심축의 중요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과 황희찬은 각자의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경기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조율하며 리더십을 발휘했고 황희찬은 울버햄튼의 선제골을 터뜨리며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의 존재감과 그들이 팀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 교체와 후반전 붕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흥민 교체는 체력 안배나 다른 의도가 있었을 수 있지만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이후 토트넘은 1. 공격의 방향성을 상실,
클루셉스키와 솔랑키 같은 선수들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며 상대 압박에 무너졌습니다. 2. 볼 운반과 빌드업의 부재. 중원에서 공을 운반하고 상대를 흔들 수 있는 리더가 없었기에 팀의 공격은 단조롭고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3. 압박에 대한 취약성. 울버햄튼은 손흥민 부재 후 전방 압박을 강화하며 토트넘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했습니다. 후반전 경기력 저하는 단순히 손흥민 부재의 문제를 넘어 현재 토트넘의 전술적 유연성과 팀워크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팀이 얼마나 단조롭게 변하는지를 감안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향후 경기를 준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경기 후 SNS에서는 손흥민 없이는 토트넘이 전혀 다른 팀처럼 보인다 는 팬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목소리로 해석됩니다. 공격 효율성. 축구 통계 업체 옵타아페드의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이 전반전에 관여한 공격의 75% 이상이 슈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패스 선택과 움직임이 단순한 연결 고리를 넘어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압박 효과. 손흥민은 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울버햄튼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움직임은 토트넘의 수비 부담을 덜고 경기 주도권을 잡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손흥민 교체 후 나타난 문제들. 1. 빌드업 붕괴. 손흥민이 빠진 후 토트넘은 공을 전방으로 운반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는 미드필더들이 공간을 만들거나 패스 옵션을 찾지 못하며 후방에서 롱패스만 남발하는 단조로운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2. 수비 불안. 전반전에 손흥민이 보여준 전방 압박이 사라지자 울버햄튼은 자유롭게 공을 운반하며 공격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빠른 전환 플레이에 토트넘의 수비진은 반복적으로 흔들렸고 이는 치명적인 실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3. 공격에서의 방향성 상실. 손흥민의 교체로 공격진의 안정감이 무너지면서 클루셉스키와 솔랑키 등 다른 선수들은 공간 활용과 패스 선택에 어려움을 겪으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원 하그리브스.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라 빌드업과 압박의 중심이다. 그의 교체는 단순한 체력 관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부재는 팀 체계 전체를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 리오 퍼디난드. 손흥민의 교체는 팀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팀에 영향을 미친다. 그의 실력은 단순히 골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손흥민의 중요성은 단순히 기록된 데이터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경기의 모든 국면에서 토트넘의 다차원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의 교체는 공격력 저하뿐 아니라 팀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토트넘을 2부 리그 수준으로 평가받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중요성은 단순히 기록된 데이터나 경기 중의 득점 장면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전술적 중심축으로서 팀 전체의 경기 흐름을 지휘하고 상대의 계획을 무력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부재는 단순히 공격의 활력을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팀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전방에서의 압박과 빌드업 지원, 그리고 공간 창출 능력까지 모두 손흥민의 존재로 가능했던 요소들입니다. 그가 빠진 후 나타난 토트넘의 약점은 그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체력 관리나 일정 조율을 이유로 손흥민을 교체했을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팀의 균형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손흥민이 교체되자 토트넘은 전술적으로 단조로워졌고 상대의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는 손흥민 의존도가 팀의 전술적 다양성과 대체 자원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팀의 공격은 손흥민 없이는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했고 수비 또한 상대 공격 전환에 대응할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교체 후 공을 전방으로 운반할 능력을 상실하며 중원과 수비 사이에 간극이 커졌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팀의 공수 전환과 밸런스 유지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공격진의 다른 선수들이 그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팀의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클루셉스키와 솔랑키 등은 손흥민이 제공하던 공간과 패스 옵션이 없자 갈팡질팡하며 공격의 방향성을 잃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부재를 채우기 위해서는 감독과 팀이 전술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의 역할을 나눠서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거나 손흥민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전술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토트넘은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극명한 차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손흥민의 존재가 토트넘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재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감독의 판단과 팀의 전술적 준비 부족이 맞물리며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그야말로 오합지졸
이라는 혹평을 면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손흥민의 공백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시즌의 문제가 아니라 토트넘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